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여기는 전북 진안에 있는 딸기 농가인데요. 자연이팜 직영 농장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진안부터 이제 정식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연이팜 공동체 이제 농가분들이 다 같이 와서 정식을 이제 도와주러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번 정식하는 모습을 보러 가볼까요? 자연이팜 유튜브에. 얘 밖에가 크니까 훨씬 더 낫잖아. 올해도 어김없이 정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식하기 전에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독 부분인데, 소독을 뭐 다른 부분의 약재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지금 계속 소일킹으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소일킹이 워낙 큰 통이어가지고 붓는데도 부담이 됐었고, 지금은 10리터짜리 나오거든요. 10리터짜리로 해가지고 한 동, 100m 한 동에 10리터 한 병, 물 400에 섞어가지고 관주 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흑백 필름이라 그러죠. 이 흑백 필름을 양쪽으로 겹쳐서 테이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테이핑을 하고, 이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약을 주입시키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까지 덮어 넣습니다. 개방을 하고 물을 담았다 뺐다,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3, 4일 해가지고 담았다 뺐다가 이제 담수해서 꺼내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물을 한 번 더 주고, 염류 해소제 같은 거 한번 주고, 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맨드가 있겠죠. 그걸 주던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물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식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이 안에 미생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독을 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버퍼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질산칼슘을 밀어입니다. 질산칼슘을 적게는 일주일 정도 밀어였거든요. 밀어연 상태에서 여기 안에 미생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쿠도를 한 동에, 뭐 예를 들어서 조루관주 하면은 한 동에 반병 정도 들더라고요. 물 500에 한 통을 타면은 조루관주 하면은 한 2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쿠도를 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식하는 날입니다. 정식하는 날인데, 정식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양쪽 다 뚫어버리면은 반대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선 한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는데, 점적에 최대한 가깝게 뚫고, 각도는 한 45도 정도. 더 누워도 상관은 없지만은 45도가 가장 좋다 보니까 45도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한쪽 줄을 다 뚫고, 이쪽 줄을 다 심고 나면은 반대쪽에 이 뚫고 난 중간 부분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그재그로 심어지겠죠. 그럼 훨씬 더 뿌리를 갖다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식 간격은 뭐 이쪽 저쪽 이야기 맞는데, 저는 계속 15cm로 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18cm가 좋다 뭐 이야기하는데, 18cm로 심어 봤는데 수확량 자체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8cm가 가장 좋은 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다 수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종을 가져왔을 때 건전한 모종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 상태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잘 감았느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런너 부분이 상해 있거나 타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서서히 타들어가서 병증을 갖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썩지 않고, 이 런너 어미 부분의 부분, 새끼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넘어오진 않으니까. 어미에서 넘어온 부분이 썩어 있지 않는 것들을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모종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종 대란이긴 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건전한 모종을 가져와가지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런너죠. 런너도 이렇게 정확히 잘라진 데들은 어미에서 날아온 런너, 그 다음에 새끼로 나가는 런너가 있는데, 얘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굵은 쪽 보면은 이쪽이 어미에서 온 쪽, 이쪽이 새끼에서 나간 쪽인데, 어미에서 나간 쪽을 점적 쪽을 향하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한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심으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깊이 심었거든요. 근데 깊이 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활착을 하면서 얘를 잡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랑 정확히 맞게만 심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한쪽을 다 심어 놨는데, 이제 반대쪽을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지그재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여기에 있고 이쪽은 심을 수 있게, 그러면 지그재그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심어 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양쪽을 한꺼번에 뚫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코코피트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뚫어놓고 이 반대쪽을, 양쪽을 같이 뚫어버리면 반대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심어놓고 나서 뚫으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심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제하고 충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다가 뿌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게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온도가 지금 탄저병이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다 보니까 스포르곤, 저희가 뭐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성비 가장 좋은 스포르곤하고, 그 다음에 충제 중에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약 그 충제 종합 살충제인데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리마크라고 있거든요. 베리마크를 조루관주로, 이 관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하면서 관부 부분에 조루관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루관주에서 이쪽 뿌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쭉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동에 250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또 두 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스포르곤도 250g, 그리고 베리마크는 250ml. 그렇게 집어야면은 두 동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르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고, 베리마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15일이라고 해야 1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5일 언저리까지는 다른 웬만한 충들에 대한 뭐 가격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 번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약재를 갖다가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했는데 올해는 한 5일 언저리 되면은 두 번 엮고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애약은 정식하고 꽃피기 전에 4번 정도, 적게는 4번 정도, 5번 정도 해야 되니까 그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날 정식하고 나서 균제를 뿌려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정식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착이거든요. 활착을 얼마나 빨리 시키냐에 따라서 입장을 더 많이 뽑아내고 적게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이 3개를 섞어가지고 조루관주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물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아쿠도 한 병, 100ml짜리 한 병, 아트플랜 100ml짜리 한 병, 루엔스 반병 정도 집어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한 동 정도, 두 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1일차일 때 그 스포르곤하고 베리마크를 우선적으로 포기간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해주시는 이유가 일단 이 배지라든지 이 포토묘가 왔을 때 어떤 균이라든지 벌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해주는 것이고, 이제 스포르곤 이건 살균제고요. 이제 베리마크는 살충제. 이제 베리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 소독도 시킬 수가 있지만 이 베리마크 그 약기운을 이 식물이 먹다 보니까 흡축성 해충, 뭐 총체벌레라든지 뭐 진딧물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식 첫날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틀 차에는 그 저희 아쿠도, 아트플랜, 루엔스를 똑같이 포기간주를 해주시는데요. 해주는 목적은 아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를 감싸므로써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장하게끔, 그리고 루엔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뿌리를 잘 내리게끔 해가지고 성장을 잘하게끔, 결국 초기 관리에서는 뿌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 관리가 잘 된 농장과 뿌리 관리가 잘 안 된 농장, 아마 그 물 주는 패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뿌리 관리가 잘 돼 있으면은 이 점적으로 주는 양수분을 잘 빨아 당겨 잘 클 것인데, 뿌리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먹는 물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흡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정식 2차 때는 아쿠도, 루엔스를 무조건 주시고, 초기 급액이시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급액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분화 검경을 안 해줬습니다. 분화 검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다 보니까 급격한 이시를 높이다 보면은 분화가 안 될까 봐서 뭐 맹물만 일주일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화 검경을 해서 충분히 심기 때문에 3기, 4기만 넘어간다 그러면 초세를 잡기 위해서 초반부터 급액이시를 쭉쭉쭉 높여가야 됩니다. 근데 딸기 자체가 급액이시를 한꺼번에 팍 올려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과하게 분화가 돼버리니까 뭐 이틀 간격으로 아니면 하루 간격으로 0.1씩 꾸준히 열리든가, 아니면 이틀 간격으로 0.1씩 꾸준히 열려서 원하는 이시에 도달하게 하는데, 뭐 배양액 조성포에 1.4까지라고 체크돼 있다면 한 1.2까지만 줘도 무난하니까 1.4까지 줘도 생육기는 엄청나게 빠를지 몰라도 염류가 쌓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참고하셔가지고 1.2나 1.0까지만 올려가지고 초반 생육을 잡으시면은 별 문제 없이 초반 생육 잡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내일 양액을 타면 바로 내일부터 주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모레부터 해가지고 바로 주는 걸로 할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날씨면 하루에 몇 타임 정도 권장하시죠? 초반에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을 계속 많이 주다 보면 우리가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물에다 발을 담가놓으면 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새근이나 직근들이 일주일 가까이 물에 담가져 있으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뭐 터져가지고 아니면은 균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썩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좀 많이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불이 없는 하우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주는 양을 뭐 800씩 2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적에 갇혀있는 물 자체가 워낙 뜨겁기도 하고 250씩 여러 번을 주다 보면은 뜨거운 물만 주다가 끝나버린다 보니까 배드의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물을 계속 내려서 씻어 내려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400씩 4번을 주든가 800씩 2번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800씩 2번을 주는 걸로 택하고 있습니다. 배드 내 온도를 갖다가 28도 이하로만 잡을 수 있다면은 뭐 기존에 주는 방법하고 똑같이 250씩 4번을 주든 아니면 400씩 4번을 주든, 초반에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400씩 4번 정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딸기는 물이 많으면 죽지 적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준다 그러면은 초반에 뿌리를 뻗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주일 정도만 좀 물을 많이 주고 정식으로 생육할 때 주는 양과 똑같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 한 돈에 한 250 정도 들어가나요? 한 주당에 얼마씩의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이제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m 한 동을 했을 때 300 정도 주고, 뭐 85m 정도 된다면 2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식한 지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에 했으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한 일주일이 돼가네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뒤집어 심어진 것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심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씩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뒤집어 심어진 놈들이나 그 다음에 또 빠진 놈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생사가 확실히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중간에 짱잎으로 돌아선 애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정확히 활착을 잘 해가지고 예쁜 이파리를 뽑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뭐 런너들 지금 계속 런너들이 나오고 있는데 뽑아줘야 됩니다. 가운데서 나온 런너들은 이렇게 뽑아버리는 쪽 빠집니다. 그러면 자체 보호막이 형성돼 가지고 균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면은 서서히 타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잎이 전개되는 걸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끊지 말고 뽑아야 된다. 네, 뽑아버리는 거. 마늘종 뽑듯이 살살 달개면서 쭉 뽑으면 뻑 뽑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으로 영향이 가가지고 생육을 좀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활착하는 상황인데, 여기가 런너 같이 보이는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이죠. 여러 사람이 심다 보니까 뒤집어졌는데, 이럴 때는 확 뽑지 말고 이 정도 흙을 잡아서 살짝 돌려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오늘 한 동 돌았는데 한 3그루 정도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 팔을 왜 말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지고 왔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꺾여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가 쪽에서부터 그런다면은 상관없는데, 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냥 뽑아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안에 이파리도 약간 짱잎기가 있고, 그래서 뭐가 없으면은 심어놓고 기다리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갈아줄 때 확실히 갈아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짱잎으로 받으세요? 이거? 예, 얘도 짱잎으로 봐야죠. 얘도 마찬가지 짱잎이고. 이것도 보시하시겠네요? 예, 이것도 뽑아낼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둥글둥글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안 그런 애들은 이 초반에 뽑아버린 게 나아요. 루엔스와 아쿠도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와,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됐죠. 금요일날 심었으니까, 금요일날 이동이 금요일날 마지막 저녁에 심었습니다. 리트루의 아쿠도 루엔스를 줘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빨리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뭐 기존의 다른 농장보다 활착이 보통 짧게는 3일, 많게는 한 5일 가까이도 빨리 활착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빠르죠. 이틀 정도 해가 쨍 났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흐리겠다 했는데 이틀 정도 해가 쨍 나가지고 잎이 이렇게 붉어진 애들 있죠. 네. 이렇게 붉어진 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심한 빛을 받으면은 얘들이 녹습니다. 익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탄저균이 붙거나 그러면은 탄저병이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마지막 타임에 아트플랜을 조루관주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아트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저 예방으로 많이 쓰이시죠. 처음에 이 배주를 주셔가지고 그 아트플랜에서 2차 대사산물 리포페타이라는 성분이 많이 방출이 되면은 병원군의 세포
벽을 파기를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유해균까지 다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마 정식을 하시게 되면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의 표면적인 모습인데, 일단 그 대기 습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트플랜 섞어가지고 대기 살포를 해주시면은 습이 올라감으로써 또 어떤 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방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대기가 너무 건조하다, 그 아트플랜을 처리하실 때 컨트롤킹을 섞어줘 해주시게 되면은 이 팽합작용에 의해서 이 습 방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습을 많이 뺏기지 않고 더 잘 자라게끔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아트플랜은 그 기공을 좀 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킹과 아트플랜이 섞이게 되면은 유해균 당연히 예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습을 뺏기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육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9월 날씨, 10월 날씨가 이제 얼마나 뜨겁냐에 따라서 달려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목표는 한 5%대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5%대 이하로 막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관리법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법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